스타트업 투자의 알파벳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스타트업에 대한 강의를 쭉 이어오시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다는 생각이 안 드셨나요? 그게 바로 투자 자금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청년 창업팀을 맡고 있는 이석영 팀장이고요. 한 1년 반 정도 저희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실무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투자의 1강에서는 투자의 상세한 내용을 다뤄보기 전에 투자는 왜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투자를 받으면 뭐가 좋은지, 그리고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PPT를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와봤는데요. 엄청 유명한 저희 트위터의 창업자께서 이런 말을 하셨죠. 무언가를 시작하려면 아이디어, 그리고 철학, 목적, 미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이 저는 투자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투자를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그런 관점에서 상세한 사항들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첫 번째, 저희 그럼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무엇에 투자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래서 그 스타트업 투자라 함은 도대체 무엇에 투자를 하는지, 스타트업이 돈을 받기만 하면 끝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투자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투자를 단순히 돈을 받는 일로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 외에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왜 투자를 받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 단계별로 투자자의 종류가 어떻게 되고, 투자자들은 어떠한 펀드와 구조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는 어떻게 하고 받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투자 정보를 받는 방법, 그리고 투자자들은 어디서 만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스타트업과 투자를 받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작년도의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어떤 트렌드 한번 쭉 훑어보고 이 시간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에 투자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스타트업 투자의 개념을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투자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이 투자를 공부한 지 그렇게 오래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조금 쉬운 용어로 이 투자를 설명해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이 자료를 만들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쉽게 다가가는 마음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의 투자를 보통 하는데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식을 이제 가지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금, 즉 돈을 가지고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래되는 것을 이제 스타트업 투자라고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지분 투자라고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주식회사라는 회사로 설립이 되어지고, 주식회사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이 주주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그 주식을 팔면서 거래를 하고, 그리고 투자금을 받는 그 형태를 이제 지분 투자, 스타트업의 투자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금과 주식만 거래를 할까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식과 그리고 반대로 기술이랑도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이전시키거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그런 방법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 또 스타트업 투자의 일종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투자의 개념은 스타트업은 주식 회사로 설립되고 주식을 투자금과 거래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가끔은 초기 기업에서 이제 처음 이제 기술 개발을 할 때 기술에 대한 권한 혹은 권리 특허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을 주식과 거래하는 방식으로 교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주식을 팔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사실 스타트업 투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살펴볼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주식을 거래하는 건 기본적인 이제 방법이고 전체 이 투자 생태계에서 투자자들은 자금과 기술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는 이런 구조도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식을 투자자는 받게 되고 그 투자자는 돈을 다시 스타트업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작은 동그라미로 펀드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투자자들은 직접적으로 자금과 기술을 이제 스타트업들에게 주기도 하지만 펀드라는 어떤 큰 주머니를 통해서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스타트업에 대한 것, 그리고 투자자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 펀드에 대한 이 세 가지를 살펴볼 거고요.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 투자라고 하면 보통 이런 구조도의 그림을 그리시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투자자는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직접 펀드를 통하지 않고 투자금을 납입하기도 합니다. 사실 펀드는 우리 많이들 들어보셨잖아요. 그 은행에 가서도 펀드라는 개념을 들을 수 있고, 근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펀드 자체는 여러 사람이 돈을 넣어 놓은 주머니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그 펀드라는 돈 주머니 안에 돈을 각자 넣어 놓고 그것을 관리하는 투자자가 있고, 그리고 그 관리하는 투자자가 스타트업에게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것, 이런 방식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왜 투자를 받고 또 투자를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사실 이제 그 스타트업 수지와 이제 남주영 맞나요? 저희 그 두 주인공이 나온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를 보면 투자를 받는 과정이 되게 신랄하게 그려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모습을 보고 사실 어린 친구들이 스타트업 CEO가 되겠다는 꿈들을 많이 꾸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 좀 이제 투자를 꼭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심어준 어떤 계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진짜 이 투자를 왜 받는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면 쉽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몇 가지를 준비해 왔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 투자 금액이 거래된 그 실적을 보시면은 816건으로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총 투자 금액은 4조 3천억 원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앞으로 더 많은 돈이 이 생태계 안에서 좀 거래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타트업 투자는 이제 스타트업을 스타트업을 키워나가려면 꼭 넘어야 할 숙명 같은 이런 산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투자 받으시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두 가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자금을 위해서겠죠. 그리고 이 자금을 왜 받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 스타트업은 기본적으로 이제까지 J커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죠? 갑작스럽게 이렇게 성장하고 빨리 규모를 확대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빨리 이제 IPO도 하고 회사를 팔기도 하는 그런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저희 2년 일하고 다시 또 2년 수익을 내고 2년 일하고 수익을 내는 이런 구조는 빨리 성장하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금을 받아서 빠르게 집중해서 성장을 하고 빨리 부가가치를 얻어내는 그런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의 특성상 이제 투자금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금은 성장에 집중하는 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파트너
라는 개념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맨 처음에 제가 그 트위터 창업자의 말을 빌려온 부분이 생각나시죠? 마지막으로 너와 함께할 어떤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물론 이제 팀을 구성하는 동료를 찾는 것도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외부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 파트너를 찾는 일도 엄청 중요한 일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그 주식회사의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스타트업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때 한번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분들이 이제 스타트업의 일부의 주인이 되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투자자도 이제 투자를 하는 스타트업의 지분만큼의 주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파트너로서 일을 할 수 있는 상대를 찾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리고 협업관계 형성,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려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투자는 이제까지 왜 받으시냐고 설명을 드렸는데 두 가지 이유에서 이제 투자를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투자는 사실 필수가 아니고 선택입니다. 내가 하는 어떤 대표님이 하는 그 업종 그리고 사업의 방향, 목적에 따라서 투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투자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성장 자금이나 아니면은 파트너에 대한 부분이 충족이 된다 혹은 이제 당장 급하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조금 천천히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런 기업은 투자를 굳이 안 받으셔도 됩니다라는 기업을 한 3가지 유형을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그 투자 유치가 없어도 빠르게 성장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가진 경우에는 굳이 지분을 나눠가면서 투자자를 이제 끌어들여 가면서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례를 캐시노트라고 들어놨는데요. 들으시는 이제 분들도 다들 안드로이드 폰에 캐시노트를 깔아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아이템의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안드로이드 폰이 보급화될 때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 침투해서 이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투자 받을 새도 없이 크게 성장을 해버려서 사실 투자금 없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투자금은 자금으로서의 역할이 이제 성장에 넣는 자금인데 수익이 빠르게 난다면 다시 수익을 재순환시켜서 본인의 회사에 이제 성장 자금으로 넣어도 되는 거니까 굳이 이제 투자금으로만 성장을 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자금 조달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이 자금 조달을 해서 커나갈 때 총 3가지의 자금 조달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린 투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이들 대출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유형의 자금 조달을 방법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자금 조달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대출이나 정부 지원금으로 충분히 이 사업 자금이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은 굳이 투자로서 모든 것을 채우겠다라는 마인드를 갖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한 자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역순으로 투자를 꼭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업에는 무조건 스타트업처럼 진짜 빠르게 성장하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토스나 이런 것처럼 이제 확장되는 그런 아이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육업이라든지 자영업이라든지 이런 이제 업종의 경우에는 조금
천천히 성장하고 바로 수익을 내고 또 그 수익을 재순환해서 회사 자금에 활용하고 하는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성장하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투자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은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한테 혹시 뭐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나요?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J커브를 그리며 성장하는 확장성이 높은 그런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사업에 투자가 꼭 필요한지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스타트업들에게는 이런 생각을 조금 이제 공유해 드리고 싶은데요. 투자를 원한다면 이런 생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남들이 투자 받으니 나도 투자를 받겠다. 투자가 트렌드니까 투자를 받는 게 뭔가 인정받는 느낌이야. 그래서 투자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받는 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좀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돈으로 사업하기가 좀 힘들고 싫으니까 남 돈으로 하자라는 이런 마인드로 투자를 받으시면 조금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가 아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를 받는 것도 결국에는 남의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회사의 그 주인의 그 권한을 나눠주고 받는 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대표님이 지게 될 어떤 부담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라는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유형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자가 투자할 때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 세 번째 파트가 사실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 단계별로 투자자의 종류와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상세한 설명은 아마 2강이나 3강에 아마 기재가 되어 있어서 명칭 위주로 잘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아마 2, 3강을 듣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투자를 받겠다 혹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투자 생태계에 나서면 가장 처음 만날 수 있는 투자자는 엔젤 투자자입니다. 명칭에서 이제 느껴지듯이 엔젤, 즉 천사처럼 이제 사업이 완성이 되기 전에 초기 단계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을 이제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 규모는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분들은 보통 개인으로 움직이시거나 아니면 아까 설명드렸던 이 펀드라는 주머니를 만드는데 각 개인이 참여한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십니다. 그래서 엔젤 투자자는 이런 정도의 처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투자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엔젤 투자자와 비슷하게 처음 이제 투자 생태계에 오시면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이 엑셀러레이터인데요. 저희 이제 투자 생태계 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엑셀러레이터가 제도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자 자금이 있고 보육 공간이 있고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소들이 있으면은 엑셀러레이터라고 등록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엑셀러레이터는 아주 초기에 이 투자금을 이제 드리고 보육과 함께 성장을 도와주는 어떤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하는 주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업이 완성되진 않았지만 조금 잠재력이 보인다는 이제 기업들에 투자를 하시고 그 잠재력을 믿고 계속 파트너로서 해나가는 그런 시드 단계 투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투자 규모는 5천만 원에서 한 5억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엑셀러레이터와 다음 설명할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경계가 조금 이제 흐려져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 중에서도 엑셀러레이터에 등록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금 이제 혼란스럽긴 하지만 좀 개념 자체를 설명하고 이해하시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벤처 캐피탈리스트인데요. 보통 스타트업 투자자라고 하면은 VC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죠. 이 VC에 풀어서 설명하는 그 단어가 벤처 캐피탈리스트입니다. 뭐 앞에서 용어에서도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이제 보통 1억에서 몇백억 원의 규모의 투자를 하는데요. 보통 큰 규모의 펀드들을 운용하는 운용사, 즉 이제 그걸 관리하고 그리고 투자를 직접 실행하는 그런 주체들을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풀네임으로 부르진 않고 VC라고 줄여서 많이들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만날 수 있는 투자자는 증권사 혹은 PE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주식 투자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코스피 혹은 코스닥 시장이 아닌가요? 그 공간에서 활약하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에 계시는 투자자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분들이 그 상장 기업에만 투자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스타트업들에게도 좀 상장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IPO 직전이나 IPO의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기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이제 증권사 투자자라고 얘기들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펀드의 이름들을 PE Private Equity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마지막 투자자이기 때문에 몇천억 원씩 투자하기도 하고 몇백억 원씩 투자하기도 하는 그런 규모의 투자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단계별로는 다르지만 기술지주 회사라는 투자 주체가 있습니다. 아까 그 주식과 자금을 거래하는 거 말고 주식과 기술을 거래하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 거래하는 주체가 보통 기술지주 회사라고 합니다. 기술지주 회사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을 가진 지주 회사인데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허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들은 이제 보통 대학과 이제 연구 조직을 기반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은 처음에 그 기술에 대한 권한을 이전시키고 그리고 주식을 받는 형태로 현물을 출자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투자의 종류 그리고 투자자의 명칭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은 조금 독특한 투자자의 유형도 한 3가지 정도 살펴볼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런 단어들을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펀드 오브 펀드라고 하는데 펀드들의 펀드라고 이제 설명이 직역이 되죠. 그래서 많은 펀드들의 그 어떤 이제 기반이 되는 펀드가 있습니다. 그 펀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즘은 공공기관들도 투자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에 참여하고 있어서 공공기관 투자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조금 이따가 이 이야기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펀드 오브 펀드는 모태 펀드를 이제 영어로 표현한 말인데요. 그 한국벤처 투자라고 저희 국가에서도 투자를 하기 위해서 큰 펀드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 펀드의 이름을 모태 펀드라고 하고요. 그 펀드를 운영하는 어떤 기관을 이제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이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펀드를 운용할 때 그냥 본인들이 몇 조 이 펀드를 다 쓰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기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펀드를 민간한테 출자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한국벤처투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민간과 협력하고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주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공공기관 투자자들이 있는데요. 기술보증기금 그리고 신용보증기금 이런 기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이 기술을 보증해주거나 신용을 보증해주는 일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직접 이 기금으로 투자하는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민간에서 투자 받기가 너무 힘들다 혹은 어려워서 접근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라고 하신다면 공공의 투자를 한번 생각해 보셔서 공공기관에 조금 접촉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다수의 투자자인데요. 이 투자자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와디즈나 오픈트레이드 혹은 텀블벅 이런 걸 통해서 물건 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제는 물건을 사고 리워드형 투자뿐만 아니라 증권형 투자, 대출형 투자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일반인, 다수의 투자자, 공공의 투자자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펀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펀드의 운영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투자자들은 이제 직접 투자하면 조금 이렇게 회사 자체에 부담이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관리에 어떤 이슈들이 많아서 펀드를 조성해서 투자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그 펀드의 구조를 저희가 조금 이해하면 투자를 받을 때 접근하기가 조금 쉽습니다. 사실 펀드는 아까 쉽게 이야기해서 큰 돈주머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각각 투자하시는 분들을 저희는 LP, 유한책임조합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펀드 입장에서의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요. 이 1억씩 모은 이 자금이 10억까지 모이거나 아니면은 더 큰 금액이 모이면은 이제 그 펀드라는 그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씩 10억을 모았다면 10명의 투자자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10명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하기는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이 펀드 자체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GP, 즉 업무집행조합원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인데요. 물론 이들은 이 펀드를 그냥 이제 관리해주고 투자하진 않습니다. 관리하는 어떤 일정의 보수를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했을 때 좋은 결과물들이 나오면 성과 보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의 발굴, 투자,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는 분들을 GP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데요. 펀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되고 다 모였다라고 하면은 법에 의해서 어떤 분들한테 이제 등록을 하거나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신고를 하고 나서 한 5년에서 7년 길게는 10년, 20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펀드에 투자를 하는 기간, 그리고 회수를 하는 기간, 청산을 하는 기간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그리고 직접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관리하고 투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를 연결해줘서 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들을 가지는 기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펀드의 수익금을 나누고 청산하는 기간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명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이제 회수를 하게 되는 이 전 과정을 이제 펀드의 운영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펀드에서 만들어진 수익을 재분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짚고 한번 넘어가 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자는 이러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로 볼까요? 첫 번째는 이제 팀의 역량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를 축으로 두고 이제 더해서 성장과 회수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까 하는데요.
첫 번째로 팀을 본다고 했으면 결국 사람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구성된 있는 인력, 그리고 인력들이 충분히 꿈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 꿈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팀들이 학습 능력이 어떤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어떤지, 그리고 실행력이 어떤지, 그리고 각각의 학습력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직무별로 어떤 역량들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투자자들은 이제 술을 많이 먹고 혹은 많이 먹이고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지켜보는 투자자들도 있다고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신뢰의 문제도 굉장히 큰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시장인데요. 아무래도 투자자의 그 원리상 시장, 즉 수익을 얻어내는 곳이 이제 장소가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꼭 생각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어떤지, 그리고 시장에 있는 내 물건을 사줄 고객들의 속성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을 던져 놓았는데요. 성장하기에 시장이 충분히 큰지, 그리고 시장은 과연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고객과의 핏이 맞는지, 그리고 환경적으로 괜찮은지에 대한 검토까지 이제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법률적 이슈가 없는지, 사회적 이슈가 없는지 많이들 검토를 하시는데요. 소카 같은 경우에도 뭐 사회적 이슈도 걸려 있었고 법률적 이슈도 많이 걸려 있었죠. 저희 그때 타다라는 스타트업 기억이 나시나요?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률적 이슈로 조금 힘들어했던 기업이죠. 그것처럼 저희가 이 시장이 충분히 크고 사람들이 많이들 탈 수 있어도 어떤 법률적 문제나 환경적 문제 때문에 산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검토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이 두 가지를 볼 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관점을 몇 가지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시장을 보는 이유는 그만큼 이 팀이 성장 가능하고 그리고 수익을 크게 벌어들일 수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 역량이 있는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팀에도 해당이 되고 시장에도 해당이 되는 이 성장이란 키워드도 동시에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회수라는 개념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결국에는 이 스타트업을 평생 끌고 가는 것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 중간에 IPO를 해서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배분해 주거나 아니면은 회사를 팔아서 기술 이전을 해서 이제 M&A를 시켜서 회수를 시켜주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익을 얻으려면 시장이 커서 IPO를 하거나 아니면 회수 가능성이 있거나 라는 부분들을 꼭 체크해 봐야 되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는 어떻게 받고 봤나요? 어떻게 하고 봤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마지막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정보를 얻는 방법, 그리고 어디서 만나서 이제 투자자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하고 투자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제가 네 번째 파트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정보는 이제 이런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요. 저도 거의 매일매일 체크하는 사이트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투자 스타트업의 전체 생태계를 보기 위한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 곳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플랫텀이라는 곳에 가서 매일 스타트업 데일리 뉴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타트업이 투자 받았는지, 어떤 스타트업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쭉 이제 시장 동향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들의 투자 동향을 보기도 합니다. 이것들은 꼭 챙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가득 모아놓은 더 VC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사실 스타트업이 만들었는데 각각의 투자자별로 그리고 기업별로 이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정보들을 소팅할 수 있는 사이트라서 저도 이 기업이 얼마나 투자를 받았지? 혹은 어떤 주체한테 투자를 받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찾아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한번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유니콘 기업들은 어떻게 투자를 받았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메일창의 뉴스레터인데요. 사실 일주일에 한 7, 8개 정도의 뉴스레터를 저는 받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타트업 위클리 그리고 뭐 임팩트 분야의 뉴스레터, 그리고 투자 동향을 알려주는 뉴스레터 뭐 등등 여러 가지 뉴스레터 서비스들을 정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사실 플랫폼이나 뭐 외부 이제 찾아가지 않아도 정보를 그냥 가져다 주는 이제 구독형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저는 찾아다니면서 꼭 한번 서치해서 뉴스레터를 한두 가지 정도는 받아보시라라고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한국벤처투자라고 아까 설명을 조금 해드렸잖아요. 그 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주 깔끔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모태펀드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스타트업 생태계가 민간 생태계이긴 하지만 이 돌아다니는 돈의 거의 70%는 저희 국가 자금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태펀드가 어떻게 이제 출자가 되고 있고 어느 분야에 투자하는지는 굉장히 큰 시장의 동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모태펀드 통계도 살펴보고 분야별로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늘 체크해보는 편이고요. 스타트업들이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해오면 어느 분야인지 확인을 한 다음에 관련 펀드를 누가 어떤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투자자들과 만날 수 있는 이제 기회를 모색하도록 조금 유도를 하는 편이거든요. 지금 들으시는 대표님들도 이걸 보시면서 모태펀드 한번 살펴보시고 본인이 뭐 에너지 분야다, 청년이다, 아니면 여성이다, 그리고 소셜 임팩트다, 혹은 뭐 제도전을 하고 있다. 각각 여러 가지 펀드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은 그러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조금 궁금하시죠? 사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크게 이제 공개석상에서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조금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자체 배치 프로그램을 굉장히 성대하게 여는 게 이 유명한 투자자들의 어떤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문화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데모데이라든지 아니면 스파크랩스 데모데이를 늘 이제 살펴보고 가서 이제 어떤 기업들이 투자를 받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투자자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지 들어보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은데요. 동일하게 대표님들도 여기에 가셔가지고 뭐 명함도 교환하시고 투자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라고 첫 번째 추천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이제 공공에서도 이제 IR 데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2달에 한 번씩 리더스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4, 5개의 기업 정도가 대구 지역에 있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뭐 IR 피칭을 하고 투자 네트워킹을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보시면은 오셔서 자유롭게 좀 참여도 하실 수 있고 네트워킹도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마련을 해놓았는데 사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어서 조금 대면 네트워킹이 어렵긴 하지만 이런 공공이나 민간에서 주최하는 IR 행사라든지 IR 데이를 가보시면은 대부분 투자자들이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고 의견을 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용감하게 명함을 들고 가서 뭐 인사도 나누시고 뭐 투자를 받고 싶다 이야기도 해보시면 좋은 만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환경에서의 팁은 꼭 적극적으로 명함을 교환하시고 각 행사마다 가셔서 거의 내가 가져간 대부분의 명함을 쓰고 온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명함을 돌리시고 네트워킹 하시는 게 그게 나중에 큰 자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IR 피칭을 할 때 이제 투자자까지는 만났고 IR 자료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기본적인 모습은 이 정도는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체크 포인트들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5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눠서 조금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까지 준비된 영역을 가지고 마켓의 페인 포인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고객들이 겪었던 니즈라든지 라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설명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이제 어떻게 수익을 벌어 드릴 건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경쟁사 분석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의 필요 영역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투자자를 만나서 그냥 돈을 많이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당황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자가 좀 같이 미팅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자금을 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수익을 내가 이제 투자자들한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투자금을 활용해서 시장 진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정확한 이제 전략이 담겨 있어야 되는데요. 시장 크기가 어떤지도 중요하지만 또 과연 이 시장에 내가 접근하고 들어가서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시장 진입에 대한 계획 그리고 매출 창출에 대한 계획들도 같이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지속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한데요. 매출 관점에서 단순히 1억, 2억을 번다기보다는 조금 더 비전 관점에서의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블루프린트를 제시를 해주셔야 되고 청사진을 전체적으로 제시해 줄 때 어떤 전략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준비되고 어떻게 나갈 수 있다고 조금 소신 있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팀 소개는 뭐 저희 사진을 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팀원들 각각을 소개하고 경력과 역량 중심으로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잘 소통하고 있고 그리고 직무별로 어떻게 업무 분장이 잘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가지를 이야기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설명을 하시는 내용을 부풀리지 않고 정확하고 신뢰 있게 설명해 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서 아마 IR 자료에 대해서 아마 좀 심도 깊게 이야기하는 강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에 좀 기본을 토대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이제 작년 생태계를 조금 조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크게 작년에는 3가지 생태계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비대면 서비스라는 키워드인데요. 주요 투자 분야라고 말한다면 작년에 이제 1위는 컨슈머 테크, 즉 이제 손님 그러니까 고객 중심적인 기술을 이제 발휘하는 테크들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그재그라든지 아니면 플랫폼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모아서 손님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력을 가진 그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위는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3위는 소프트웨어. 이러한 이제 투자 분야가 뜨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비대면 서비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고객 중심적인 이 테크 분야라고 1위를 차지를 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비대면으로 고객이 편리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비대면 서비스로 키워드를 정리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는 ESG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ESG는 Environment, 그리고 Social and Corporate, 그 다음에 마지막 거버먼트, 이 3가지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환경 중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중심적으로, 그리고 협력함을 중심적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가는 기업에게 많이들 투자를 하시는데요.
아마 올해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마찬가지로 스타트업도 ESG가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ESG라는 부분을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 M&A인데요. 사실 M&A라고 한다면 조금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멀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보다 M&A는 가까이 있고 기술을 이제 이전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 전체를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M&A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봤더니 요즘은 사실 스타트업이 M&A 될 때 대기업에 파는 것이 중점이 아닙니다. 스타트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하는 그런 이제 판도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야놀자가 데일리 호텔을 인수했던 거, 지금 백패커라는 아이디어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회사가 텀블벅을 인수하는 그런 사례들만 봐도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 작은 스타트업들을 인수해 나가는 과정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트렌드를 마지막으로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첫 강의를 맡으면서 스타트업 투자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전달해 드릴까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사업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각각의 관점과 상세한 설명들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그래도 투자라는 거는 이제 사업의 파트너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파트너로서 함께 가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시고 투자를 받으시는 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